주제통합 7 연료전지 할게.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제일 큰 키워드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물로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발전 장치야. 발전 장치 연료전지고요. 열기관과 달리 효율이 높고 소음, 진동, 배기가스 문제도 적다. 이게 장점이야. 연료전지는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열기관, 뭐 화력발전소 이런 거겠지, 그지? 그거와 달리 효율 높고 소음 적고 진동도 적고 배기가스도 적다.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연료전지인 거야. 수소 연료전지의 그림이 옆에 있는데요. 원리를 나타내는 계략도이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찾아봐. 산화극 있고 산화극이 어디 있어? 여기 산화극이다. 산화극이 있고 하는 거 옆에 요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자 왼쪽에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거 여기 산화극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거 여기가 하는 극.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야? 그 사이에 있는 게 전해질막. 전해질이야. 전해질. 그 사이에 있는 게 전해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자, 여기 에너지가 쫑쫑쫑쫑 이동하지, 그지? 요렇게 가지, 그지? 요게 전기도선이야.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 연료전지는 뭐니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전기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수소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산화극 쪽으로는 뭐가 들어가니 수소가 슝 들어가고요. 여기 전해질이 아니고 환원극 쪽에는 산소가 떡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오니? 물이 생성되는 건 뭐라? 물. 생성되는 건 뭐?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장치 외부로 연결된 도선을 통하여 전자가 산화극에서 어디서 여기 산화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니 하는극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그지?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전류가 얻어지는 거야. 산화극에서 하는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얻어지는 거야. 이는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과 정반대. 요 연료전지는요 뭐하고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하는 과정과 정반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전기 분해는요 뭐라고요? 물은 H2O지. H2O를 H2하고 O로 나뉘는 거야. 요게 이제 전기 분해 반응이고 그 반대 자 H2를 요거를 뭐 이온하고 H 플러스하고 H 2개 플러스하고 E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연료전지인 거야. 요게 수소가 연료인 거지. 연료전지에 연료를 딱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2문단, 우리 1문단 있잖아. 어디 정리해 보냐면 자, 다음 페이지에 밑에 여기가 마땅히 쓸만한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50페이지에 밑에는 가 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번 밑에는 나 글을 정리해 볼게. 첫 번째 문단 연료전지에 나왔지. 연료전지는요 어떤 거라고요? 화학 에너지를 물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지. 이런 바꿔주는 발전 장치지. 발전 장치고요. 좋은 점 뭐보다 열기관보다 연료전기는 뭐보다 열기관보다 효율이 높고
효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소음도 적게 나고 진동도 적게 나고 배기가스도 적게 나고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뭐하고 반대라고? 뭐랑 반대? 자,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과 반대.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과 반대. 왜? 물이 생성되잖아. 여기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가스 났고 이렇게 여기는 나중에 물이 생성되는데 우리 있잖아. 산화극 그리고 한음극 그 다음 이제 전해질 나왔는데 이 문단부터 다시 자세히 볼 거야. 이 문단 가볼게. 처음에 산화극 있잖아. 산화극 우리 그림 잘 봐봐. 여기가 왼쪽에 짙은 부분이 산화극이지. 산화극에서는요, 거기에 뭐 수소, 요게 연료지. 수소 기체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연료고요. 들어가면요, 산화극을 구성하는 탄소 물질의 표면에, 산화극을 구성하는 것은 탄소 물질이래. 표면에 있는 촉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가 수소가 H2가 수소 이온하고 전자로 분해되는 거야. 전자로 분해되고요. 수소 이온은 이 수소 이온은 양극, 전자는 음극이지, 그지? 수소 이온은 산화극과 한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 자, 수소 이온은 요거 수소 이온 봐. 플러스 양극이잖아, 그지? 여기 어디에? 여기 가운데가 전해질이지. 수소 이온은요, 얘는 전기 내는 거 아니니까 수소 이온은 산화극과 한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한음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슉 가가지고 여기로 이동해요. 자,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한음극이잖아, 그지? 이 한음극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 어디를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고 전자는 어디 간다고요? 그러니까 H 플러스만 가고 전자 마이너스는 어디가? 위로 전기도선을 통해서. 자, 요거는 전자는요 도선을 통해서 한음극으로 이동해. 둘 다 한음으로. 자 수소 이온하고 전자 다 어디로 가는 거야? 한음극으로 가긴 하는데 한음극으로 가지, 그치? 한음극으로 가는데 얘는 이온은요 전해질을 통해서 가고요. 전자는요 어디를 통해서 간다고요? 전자는 여기 전기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해질. 얘는 전해질이래. 한음극으로. 이온은요 전해질을 통해서 한음극으로 가는 거야. 다 한음극으로 가긴 해. 한음극으로 가고요. 이때 전해질은 뭐만 통과시킨다? 전해질은 이온만. 자, H 플러스지, 그지? 이온에 대해서 전동성을 가지고 얘를 통과시킨다는 거야. 전도성을 가지고요.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어. 전자까지 통과시켜보면 전류가 발생하니 안 발생하니? 안 발생하는 거야. 자, 산화극은요, 전기 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하는 연료인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이므로 수소가 연료지 반응하는 전극이므로 연료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연료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산화극은요. 요 산화극이 어디 있니? 자, 산화극 여기 있지, 그지? 이 산화극 여기 있지? 자, 요 산화극 여기 있지, 그지? 이 산화극은요, 여기가 뭐, 수소가 반응하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수소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연료극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그럼 여기는 얘를 갖다 연료극이라고도 한다. 산화극은 여기다 적을까? 산화극은 뭐라고도 한다? 연료극이라고도 한다. 왜? 수소가 들어가가지고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산화반응에 나왔네. 자, 산화반응이 뭐냐? 산화반응은요, 반응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이란 어떤 분자가 전자 혹은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을 일컫는다.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의 산화극 반응은요, 수소가 두 개, EH2였는데 얘가 224지, 그지? 4H2. 자, 전자, 어떤 분자가 전자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 이렇게 4H 이온이지, 이거. 얘가 양이온이고요. 여기는 이 전자지, 그지? 얘 전자와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전체 밑에 거 다 읽고 할게. 세 번째. 그러면 하는극에서는요. 하는극 어디가 하는극이야?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거. 산소가 들어오는데. 자. 이걸 하는극이라 하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하고 같이 봐. 하는극에서는요.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지. 산소 기체가 반응에 참여하고, 아까 산화극에서는 뭐 수소가 들어가가지고 수소가 뭘로 이온하고 전자로 나뉘지, 그지? 나뉘고요. 여기에 하는극은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오지. 산소는 공기 중에 많잖아, 그지? 그 산소가 들어오는 거야. 하는극은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산소 기체는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하는극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않고 수소 기체를 산화극에만 공급한다면 산소 기체에 공급하지 않고요. 수소 기체에 산화극에만 공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하여 원자 상태로 분리될 수는 있지만 뭐까지 됐냐면 자, 원자 상태로 분리되는 것까지 하는 거야. 상태로 분리될 수 있지만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하는극이 없으면요. 뭐까지만 된다고요? EH2에서 얘가 4H 되는 거. 요거까지만. 여기까지만이야. 까지만이고 뭐가 안 일어난다고? 요게 자 4H 플러스 하고 4개의 전자로 요거는 발생한다 안 한다. 요거 발생 안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고요.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요 이제 요 옆에 요 과정이 있지. 요 과정이 일어나려면 바뀌려면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 얘가 뭐라고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산소야, 산소. 산소는 전자를 좋아한다. 산소는 전자를 좋아해. 산소 기체가 하는극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 기체를 하는극에 투입해야지 우리가 원자까지 분해되는 게 아니고 원자에서 양이온하고 전자로 분해되는 거야. 또한 산소 기체는요. 도선을 통해 아까 우리 전자는 어디게? 전자는 여기 보자. 전자는 이렇게 도선을 통해 이렇게 이동했지. 그지? 그죠? 이렇게 도선을 통해 하는극에 도달하는 전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전자는 어디로? 도선을 통해서 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해질 통과하는 게 뭐야? 수소이온이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수소이온 만나고 H2 만나고 O를 만나면 이게 여기서 뭐가니? H2O가 되지. 뭘로 전환한다? 물로 전환하는 거야. 즉 수소 원료 전지의 하는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O2가 원래 산소가 들어왔다, 그렇지? O2 들어왔고 여기는 어디에서? 양이온 어디에서? 전해질을 통해서 오지. 전해질을 통해서 오고 여기 전자는 뭘로? 전기도선으로 오지. 와가지고 다 어디에 모인다? 이 두 개 다 여기에 다 어디서 모여? 하는극에서 모이지. 하는극에서 모여가지고 뭐가 되니? 이 H2O 물 분자 두 개가 되는 거야. 결국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 물이 생성되는 이 H2와 O2가 만나가지고 이 H2O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 반응의 역반응인 전기분해는 어떻게 해요? 여기 봐. 앞에 여기 전기분해
반대됐지. 그죠? 이 반대되는 것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 일어나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모든 연료의 전지 모든 연료의 전지 반응은 또한 자발적이래. 그냥 일어나는 거야. 모든 동그라미 치자. 모든 연료의 전지 반응은, 연료 전지의 반응은 다 자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뭐 전기 에너지 가할 필요가 없지. 우리 봐. 물을 갖다가 전기로 분해하는 거. 요건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거, 요거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전기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지만, 수소 연료 전지가 수소 이온하고, 그리고 전자로 분리돼가 전기가 흐르고 다시 요게 전해질을 통과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나고 물로 되는 요 과정은 다 뭘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밑에 가봅시다. 자, 수소 연료 전지가 뭐가? 수소 연료 전지는 처음에 산화극이 있지. 산화극 우리 왼쪽에 진한 색깔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뭘 한다? 수소를 공급하지. 수소가 연료지. 얘가 연료야. 연료를 공급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양이온하고, 그리고 뭐가 되니? 전자하고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왜 분해돼? 촉매의 도움으로 분해돼가지고, 얘는 양이온은 어디로 가요? 자, 두 번째 하는극 있지. 하는극을 하는데, 여기 하는극에는 뭐가? 산소가. 자, 산소 O2가, 자, O2가 있지. O2가 하는 역할이 뭐야? O2는요, 꼭 있어야 된다. 산소는 공급 꼭 있어야 된다. 뭐하니? 이걸 분해하려고.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는 O2 꼭 필요해요. 분해에 O2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지? 반드시 필요하고요. O2가 없으면 뭐야? 여기까지 4H 여기까지만, 여기는 여기까지만이지, 그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좋은 인류를 흐르게 하려면, 양이온하고 전자를 하려면 O2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니? 여기 하는극에는요. 하는극에서는 여기서 뭐하니? 하는극에서는 세 번째 있잖아. 전해질을 통해서 전해지는 뭐만? 수소 이온만 통과. 그러니까 4H 플러스 이것만 통과. 뭐는 통과 못한다? 전자는 통과 안 돼. 전자 여기 통과해버리면 전류 안 올려요. 전자 통과다. 통과 안 되는 거야. 통과 안 됨. 그리고 안 됨. 그리고 네 번째는 도선인데, 이 도선에는 여기서 전자, 아까 제 분리된 거, 이거, 전자가 어디로? 하는극으로 이동하지, 그지? 하는극으로 이동하고, 얘는 어디야? 얘도 어디야? 수소 이온만 어디로? 얘도 안 되고, 수소 이온도 어디로 옮겨되니? 여기 하는극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그지? 그래서 하는극에서 뭐하니?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4H 플러스하고, 그리고 4개의 전자하고 만나고, 그러면 2H2가 되지, 그지? 여기에 또 이제 O2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생성되니? 물이 생성되지, 그지? 이렇게 물이 생성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했잖아, 그지? 이게 뭐야? 이게 다 자발적이야. 모든 연료전지. 자, 이게 모든 연료전지가 어디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했지. 그러면 자발적으로 왜 일어날까? 이걸 보는데요. 밑에 볼까요?
그렇다면 앞에 같이 갈게요. 그렇다면 수소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전의 물질의 에너지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반응 일어난 후에 물질의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얘가 작아야 되고요. 반응 전은요, 커야 되는 거야.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중구가 되는 값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엔트로피의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값이래. 엔트로피의 변화하고 온도의 곱을 뺀 값. 뺀 값이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 도표를 한번 해보자. 깁스의 변화량, 이거 깁스 이렇게 하고, 깁스의 변화량은요, 반응열 빼기 온도의 변화하고, 엔트로피의 변화래. 엔트로피의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와 온도의 곱을, 온도의 변화를, 온도의 곱을, 온도하고, 온도의 곱 빼기, 엔트로피의 변화지. 엔트로피의 변화를 뺀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뺀 값이야. 출입한 열을 발열이면 어떻게 해요? 발열이면 열을 발산한다. 열이 나가지.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 흡열이면 열을 받아들이지. 플러스 변호를 갖는데, 전체 반응을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2몰의 수소 기체가 1몰의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2몰의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한대.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야. 그러면 액체가 엔트로피가 높겠니? 기체가 높겠니? 니네 생각해봐. 기체가 더 마음대로 다니지, 그지? 기체가 더 무지하지, 그지? 기체의 엔트로피가 높고요. 액체의 엔트로피는 작고요. 고체는 더 작겠지, 그지? 그러면 분자수가 많은 게 엔트로피가 높겠니? 분자수가 적은 게 높겠니? 분자수가 많은 게 더 높아요. 왜요? 니네 생각해봐. 한 반에 10명 있는 거하고 30명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무질서한 것 같아? 30명 있는 게 더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수가 많으면, 많으면 엔트로피도 같이 높은 거야. 따라서 액체보다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기체가요, 엔트로피가 어떻게 해요? 크고요. 분자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큽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 봐. 2몰의 수소기체래. 그러면 요거 보자. 2몰의 수소기체면 EHG 하고 EH2 하고 수소기체 H2 그리고 1몰의 산소래. 그냥 1 필요 없고 그냥 O2네. O2. 산소는 하나니까 다시 수소기체 2몰 EH2 플러스 산소기체 하나 그러면 2개, 1개. 얘 몇 개? 3개. 근데 얘가 뭐가 되니? EH2가 됐지. 2O가 됐지. 그럼 뭐가 된 게? 물 2개가 됐지. 그러면 2개가 됐지. 3개에서 2개면 엔트로피 높을까 낮을까? 엔트로피 낮지. 엔트로피가 낮아지지, 그지? 그리고 봐.
왜? 3개에서 2개 되니까. 분자수가 3개일 때가 더 높지, 그지? 근데 2개밖에 안 됐으니까 낮아지고요. 또, 얘는요. 얘네들은 기체인데, 물은 뭐가 되니? 액체가 되지. 액체가 엔트로피가 낮지. 결국 얘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지, 그지? 자, 전체 반응은요.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해요? 감소하지, 그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기체에서 액체가 됐고, 3개에서 2개가 됐으니까. 근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래. 발열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치? 발열 반응은 마이너스잖아. 자, 온도에 의해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의 보호가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온도에 의해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의 보호가 결정된다. 깁스 에너지, 보자.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어디에서? 자, 깁스 에너지 변화는 반응열에서 빼기 온도하고 뭐 엔트로피의 변화지. 엔트로피의 변화지, 그지? 엔트로피가 낮아졌지. 자, 반응열은 우리가 뭐 하나?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 이게 발열 반응이지. 발열이니까 반응열이 마이너스야. 발열이니까 반응열이 발열이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자, 얘는 낮아졌어. 엔트로피는 얘는 낮아졌어. 낮아져서 가지고 낮아진 거에 또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낮아진 거에 낮아지면 얘가 어떻게 해요? 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다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온도에 의해서 깁스 에너지 변화의 보호가 결정되는 거야. 온도에 의해서 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얘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즉, 이 반응은 지금 이거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마이너스 발열 반응이야. 즉, 이 반응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 봐봐. 특정 온도 이하에서 깁스 변화량의 이 음수가 되어 항상 자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특정 온도 이하, 얘가 어떻게 해요? 깁스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음수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온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온도가 높으면 플러스가 되겠지. 온도가 낮아야 되지. 낮아야지 여기 깁스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연료 전제 작동 온도 범위는 이러한 특정 온도 이하에 있다. 요거 이제 맨 끝에 정리해 보면요. 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요. 여기 깁스 에너지 뭐 이렇게 요게 다시 뭐라고?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요. 뭐라고? 변화량은 반응열 빼기 온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지, 그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고, 발열이면, 얘가 발열이면, 마이너스지, 그지? 그러면 특정 온도 이하야지. 특정 온도 이하가 돼야지. 여기가 발열 얘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음수가 되지. 0 이하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서 특정 온도 이하야 돼야지 뭐가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래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요게 이제 우리 수소 이온 전지고 그 다음에 나학을 볼게요. 나학은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연료 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자, 뭐에 따라? 전해질이라는 게 우리 앞에 가운데 있던 게 전해질이잖아, 이게. 앞에 잠깐 그림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전해질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가 전해질이잖아요, 전해질. 이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자,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염기성하고 산성 연료 전지로 나누고 또
작동 온도에 따라 100도씨 정도 작동하는 것은 저온, 200도씨면 중온, 1000도씨 이상이면 고온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는요,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서 이 작동 온도가 이게 저온될지 중온될지 고온될지는 이게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결정된다. 가령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전해질은 산성 물질이 사용되면 작동 온도는 저온이어야 되는 거야. 반면 세라믹은 사용하는 것은 물질은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서 매우 낮으므로 그래서 얘는 고온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산성일 때는 저온, 세라믹일 때는 고온에서 작동한다는 거야. 작동 온도에 따라서 전해질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 온도가 우리 전해질이 고분자 물질일 때는 전해질은 고분자 물질을 사용한 연료전지일 경우 전해질이 산성이야. 산성일 때는 저온, 세라믹일 때는 고온이 사용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나문단은 어디 갔냐면 여기 뒤에 정리해보자. 나문단은 자, 온도에 따라 뭐 있니? 저온, 중온, 고온이지. 100도씨 정도 저온, 중온은 200도씨, 고온은 1000도씨. 얘는 저온은 고분자 물질. 아까 뭐 있지? 산성 물질이었지. 고분자 물질, 그리고 산성 물질이 사용되며 고분자 물질은 산성 물질, 그리고 저온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은 고온이야. 중온에 사용된 거 뭐 있어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단. 작동 온도에 따라, 우리 저온, 중온, 고온이 있었지. 다른 분류법 이외에도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요, 연료 전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연료 전지란 탑재한 연료를 바로 양극에 공급하여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바로 양극에 공급하는 거야. 말하고요, 수소를 탑재하여 수소는 탑재해가지고 이를 연료로 공급해서 연료 전지를 작동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 수소 봤던 거, 이건 직접이네. 그리고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탄화수소를, 얘네를 탄화수소라 그러나 봐. 연료로 산화극에 공급하는 경우도, 이게 메탄올, 에탄올도 산화극, 산화극이 어느 부분이야? 산화극 앞에 볼까, 다시? 자, 산화극 여기잖아. 메탄올, 에탄올 여기 바로 이렇게 수소 바로 넣는 것도 직접이고요. 메탄올, 에탄올 바로 넣는 것도 직접이지, 그지? 직접 방식이고, 직접 연료전지 방식이고요. 자, 이 경우 작동 온도는 직접은 저온이네요. 저온이며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로 쓰인다. 저온에까지 우리 고분자 물질 쓰인다고 했었지, 그치? 저온에 쓰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연료전지. 그러면 간접 연료전지는 메탄올 봐봐. 메탄올은 어디도 있니? 직접에도 있고요. 간접에도 있고요. 직간접 다 된다, 그치? 같은 연료를 탑재해가지고 메탄올을 수소로 전환하는 계질기, 메탄올을 수소로 전환하는 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야. 통에 수소를 얻어가지고 이걸 다시 연료전지, 이를 공급하는, 여기 이렇게 한번 얻어가지고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거야.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거야. 세 번째 문단, 요거 마지막 다 같이 정리할게. 세 번째 문단은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 수소기체 직접이었지. 저장 탱크를 차량에 저장 탱크를 탑재하여 운행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전체다 아니다. 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다. 전체는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 전체는 아니다는 소리지. 그러나 수소기체는요, 저장이 어렵고요, 판매망 구축이 미비되었고, 어디서 이제 또 사야 될지 그것도 미비하고요, 수소 저장 탱크의 안정성 뻥 터질 수도 있어요. 수소 터지면 무서워요. 저장 탱크의 안정성 문제도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메탄올을 이용하는데, 메탄올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되었지, 그지?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자동차용 연료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때 계질기를 자동차에 탑재하면 직접 간접, 계질기가 있으면 간접이지. 간접 연료 전기 방식이고,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에 비해 직접 메탄올 연료 정지는 DMFC. 직접이니까 계질기 필요 없다. 계질기는 필요 없어. 계질기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메탄올을 그게 공급하는 연료 전지를 뜻한다. DMFC의 양극 반응은 메탄올을 이리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는 방식이고, 수소이온과 전자래.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앞에서 봤을 때, 자, 앞에 잠깐 가자.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는 방식, 이게 어디서, 여기지. 수소이온하고, 여기서 수소이온하고, 전자를 그것은 산화극 반응이지. 요거. 자, 양극 반응은 메탄올이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는 방식. 그러면 산화극 반응이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음극 반응 보자. 산소가 양극에서 발생한 수소이온과 전자와 반응하여 물이 되는 반응이야. 반대되는 거잖아. 자, 수소이온과 전자가 반응해 물이 되는 거 앞에 가보자. 어디 있니? 물이 되는 거, 요 뒤에 거, 요거지. 한음극 반응, 요지. 한음극 반응이지. 여기 뒤에. 자, 한음극 반응. 따라서 DMFC의 전체 반응은 메탄올하고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므로, 아까 전에 물 생성하는 거 뭐하고 똑같아? 수소 연료전지하고. 수소 연료전지와 같음. 물을 생성하는 거지. 수소 연료전지도 물이 생성되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까지 생성되네, 그지? 생성하는 반응이므로, 그러니까 나오는 물체가 뭐야? 물이잖아, 물.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력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뒤에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우리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요. 방식에 따라 어떻게 있니? 직접 연료 전지하고 간접 연료 전지가 있었지. 그러니까 직접 연료 전지, 연료를 갖다가 어디에? 산화극에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산화극에 탁 넣는 거야. 뭐 있니? 수소. 자, 메탄올, 에탄올 다 되지. 메탄올, 에탄올 되고요. 여기는 저온이요. 저온에서 하는 거. 저온은 뭐? 고분자 물질이지. 그치? 고분자 물질을 전해질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간접은요. 연료를 넣는데 뭐가 있어, 여기에? 계질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질기. 여기서 뭐하니? 자, 연료는 메탄올을 쓰는 거지. 메탄올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계질기에서 수소를 만들지, 그지? 계질기에서 여기서 수소를 얻어가지고
H2 이거 수소를 얻어가지고 어디로 넣는다고? 산화극에 넣는 거지. 수소를 얻어가지고 산화극에 요렇게 하는 거지. 이 메탄올은요. 여기 메탄올은 여기 메탄올 있지. 직접 간접에 같이 사용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자, 우리 에탄올이요. 에탄올은요. 직접 여기 해볼게. 에탄올이 뭐예요?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이지, 그지? 메탄올은 CH3OH 이렇게 되거든. 이게 메탄올이야. 여기에 이제 물을 만나면 H2O를 만나면 자, H가 몇 개야? 3개 하고 H가 여기 봐봐. 여기 3개, 여기 1개, 여기 2개. 총 6개지. 그지? 그러면 6H 수소가 6개 하고 수소 6개에 양이온하고 그리고 전자 6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전자 6개, 수소 6개니까 전자 6개 하고 뭐 C 하나, 여기 C 하나, O 하나, O 하나, C 하나, O 2개지. 그럼 CO2지. CO2는 뭡니까? CO2 이산화탄소지. 이렇게 남지, 그지? 그죠? 요게 이제 반응하는 거지. 요게 직접이에요. 요게 바로 직접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게 나중에 양극 반응을 하고요. 양극 반응과 산화극 반응을 하지. 이게 산화극 반응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산화극 반응은 요렇게 요거는 어디로? 아까 이게 전해질을 통해서 하는 극으로 가고 전해질을 통해서 하는 극으로 가고 그러면 요거는 전기 도선을 통해서 하는 극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간접은요. 요거 직접이고요. 간접은 어떻게 해요? CH 뭘 한다고? 여기 H 6개 H 6H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요렇게 계질기에서 H 6H를 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산화극에 넣는 거야. 요걸 갖다가 산화극에 넣으면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